아예 떨어졌다니까 옆으로. 이 양반이 지금 밑에도 하나 또 있어. 야근하고 와서 녹초가 된 일제 씨는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 애도 잘 보고 계셔. 잠자는 척하지 말고. 잠자는 척하고 있어. 그런데 순악질 여사 같은 명희 씨. 자는 남편 곁에 자꾸 아기들을 눕혀놓네요. 앉아. 자는 척하고 있는 거야. 애 차지 말고 있어. 아유 저런 일제 씨 심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 금방 갔다 올게. 돈이 하나도 없어. 무슨 과일 나무처럼 주렁주렁 아기들을 매달고 누운 일제 씨. 밤샘 근무를 하고도 편히 쉴 형편이 아니네요. 잠든 남편에게 내 쌍둥이들을 떠맡기고 나온 명희 씨.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옥수수를 좋아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데 옥수수 얼마예요? 맛있게 생긴 걸로 하나 주세요. 아니 애기 엄마 저게요? 쌍둥이 엄마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주인에게 명희 씨는 깔깔 웃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요? 근데 내 쌍둥이 엄마인데 배가 안 빠졌어요. 아직 그렇지. 예, 아까 나 텔레비 봐서 뭐 금방 빠지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조금 딱딱한 거로 줄까? 예. 너무 싸. 너무 이쁘다. 텔레비보다 더 이쁘네. 근데 테레비보다 이런 게 더 이쁘다. 이뻐. 감사합니다. 저 이쁘다는 소리 들으면 아우 좋아.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진짜요. 방송 이후 어딜 가나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금방 빠지긴 안 하지. 아까 보니까. 근데 진짜 좋아갖고.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 고통을 참았을까? 저요? 텔레비 보고 내가 아니 그때는 저도 별로 힘든지 몰랐는데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봐도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맛있게 생긴 거는 하나 더 줘야 안 돼. 그리고 모두들 명희 씨를 친정 조카 대하듯 편하게 대합니다. 가세요. 예. 이쁘게 키워요. 예.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게. 나 원래 같으면은 이제 이제 맞고 들어오면 막 가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못 할 것 같아. 왜요? 쌍둥이 엄마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 그러면 저 쌍둥이 엄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요. 내 쌍둥이 엄마 명희 씨는 남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 하나를 둔 결혼 3년 차 이일째 김명희 씨 부부가 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세 쌍둥이라고 하던 병원에서 뒤늦게 네 쌍둥이라고 했을 때 명희 씨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새 쌍둥이인 줄 알 때도 낳지 말라고 하던 집안 어른들에게는 말도 못 꺼냈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쌍둥이를 낳기로 한 명희 씨는 안간힘을 다해 35주까지 버텼습니다. 네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35주를 넘긴 것은 기네스북감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지난 5월 25일 명희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하늘, 바다, 강, 산이 태어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네 쌍둥이네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돼지다 돼지. 네 쌍둥이들이 예방 접종을 하는 날, 일제 씨의 흥분한 목소리에 주위의 사람들까지 저를 들여다봅니다. 다른 아기들보다 작게 태어난 네 쌍둥이들이 생후 2개월 만에 몸무게가 2배가 되었으니 흥분할 만도 야가 하네요. 5kg니까 지금 4.7. 100g 빼야 되니까 여기서도. 의자는 다 차지하고 누운 네 쌍둥이들. 일제 씨가 첫째 하늘이부터 안고 진찰실로 들어갑니다.
안 두고 전 놓고 엄마 잘 두셨네. 네요? 요새 더워가지고. 그냥 집에서는 넷이나 되는 아기들을 땀띠도 없이 잘 키웠다는 칭찬에 명희 씨는 우등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눈물샘이 막. 이렇듯 이제 명희 씨의 남은 생애는 온전히 이 아기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강이 집에 안 받았잖아. 예방 접종을 마치고 명희 씨는 내 쌍둥이를 받아주었던 원장실로 갑니다. 예방 접종하러 왔다가 가자. 보여드리려고 이만큼 잘 키웠다고. 아, 이 둘째 큰 놈은. 큰 놈은 저기 아빠가 안고 있어요. 2kg 나는데 4점. 내 쌍둥이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명희 씨가 내 쌍둥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죠. 역시 가장 작게 태어났던 막내부터 챙기시네요. 4.2kg 됐어요. 막내가. 정상적인 더 컸어요. 그래요? 몸무게가 응. 정상적인 늘어나는- 얘고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3.3kg 안에도 정상적인 몸무게가 좀 도달해 붙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큰데. 4.2kg. 아니 저기에 또 우리 원장실에는 내 쌍둥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내 쌍둥이는 어느새 이 병원의 홍보 대사가 된 것 같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자마자 내 쌍둥이들은 곧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아들이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 웬일이야. 집안일이에요. 맞다, 집안일 맞다, 집안일 맞다. 아이고, 애썼다. 몇 발짝도 못 간 명희 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네요. 저기 다 봐줘. 아기들 옷을 가지고 왔다가 엉겁결에 병원까지 따라온 유아용품 업체 직원과 일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키우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는 척 해주면 애들 막 잘 키우세요 이러면 어때요? 잘 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애 안고 여기서 햄버거 먹고 가자는 소리가 나와? 그런데 겨우 사람들에게서 놓여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부터 명희 씨는 햄버거 타령입니다. 가지고 집에 가서 뭐 얘를 여기다 다 놓고 여기서 먹게 그렇잖아. 사람들 많은데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냥 눕혀놓고 느긋하게 앉아서 먹어. 공공시설이 아니야, 양반이. 아이 저 사람들이 막 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감기도 옮을 수 있고 요즘 감기가 많아. 사주는 건 내가 사줄 수 있어. 근데 집에 가지고 가서 먹어. 일제 씨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답게 공공시설 운운하며 사가지고 가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빨리 와. 주문해가지고 돈 꺼내야 주문해. 아이씨, 애 둘. 어머 이뻐라. 그런데 잠깐 동안에 햄버거 주문하는 줄보다 더 긴 줄이 내 쌍둥이 앞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9월 말경 되면 우리도 이제 손자를 보는데 인터넷에서 네 쌍둥이 난 엄마를 봤는데 우리 동네라고 저는 애기 하나 가졌는데도 힘든데 어떻게 넷을 그걸 보니까 막 신기해서 죽겠대 그렇다고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집으로. 내 쌍둥이네는 예나 지금이나 마을 버스를 애용합니다. 이거 다 나왔네. 어머나, 전편에 출연하셨던 기사 아저씨네요. 이 장면 생각나세요? 쉬지 않는데 앉으세요. 배가 너무 커서 택시는 타고 내릴 수가 없고 명희 씨는 마을 버스만 타고 다녔었습니다.
애기 엄마 조심하세요. 그때 명희 씨를 보며 못내 걱정스러워 하셨었죠? 아줌마가 저 차를 타시는데 참 힘들게 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 대 나오는데 좀 천천히 왔습니다. 애기 엄마 때문에. 근데 이 산모들은 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이 가운데 같은 데 타면은 괜찮은데 뒤에 좌석으로 가면 말이요 이 차가 막 흔들리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산모들을 한국 가운데 같은데 그런 데다 많이 태워주죠. 산모 여러분 잘 들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유명 인사가 되었으니 참 큰일이다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낳았어요. 났어? 예. 못 났어. 예? 못 났어. 아들 셋 딸 하나. 어? 뭔 소리야? 쌍둥이 났어요, 내 쌍둥이. 어? 쌍둥이 났으니까. 네. 모르셨어요? 어. 유명해졌잖아요. 고척동에 명사 됐잖아요. 내 쌍둥이 나갔고. 아이고 참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분이 까맣게 모르고 계셨네요. 아들 셋? 딸 하나. 방송 이후 내 쌍둥이네는 방송국이나 잡지에 기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출산 직후 한 번 다녀간 지역신문의 기자가 다시 취재를 나왔습니다. 네. 우유 좀 먹여요. 앉아갖고. 손 좀 씻으시고 저 하나 더 먹여야 되는데. 어쨌든 내 쌍둥이네에서는 기자건 카메라맨이건 외판원이건 그 누구도 보모 노릇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들 만나고 그러면 내 쌍둥이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얼마나 물어보는지 제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거 취재해왔잖아요. 지금 오빠 TV에서 얼굴 보고 알았다고. 이제 저기 명희 씨네 동창이 전화했을 땐 즐거움이고 저쪽 동창이 전화했을 때 해서 명희 씨 이메일 주소를 알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군요. 대부분 다 애들 저 이름도 괜찮다, 이쁘게 잘 키워라 그런 메시지죠. 선물도 적잖이 받았습니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옷이요? 우리 그 이 집 주인 아줌마가 오시면서 애들 옷은 많이 있을 거니까 엄마 옷이 있어야 된대. 여름엔 더우니까. 그리고 그 화면발에 맨날 한 가지 옷만 입고 나갔잖아요. 가지고 시원하게 입으라고 이렇게 시원한 옷을 긴 건 또 안 된대 아줌마와. 최근에 이문으로는 좋은 일만 들어옵니다. 집이에요. 예. 전화번호 온다고. 어디서 누가 보낸 거지 이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성껏 보내준 선물과 편지를 받을 때마다 명희 씨는 이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던가 하고 느낍니다. 지금 명희 씨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사람 손과 기저귀. 그런데 어제 어떤 아기 엄마가 이렇게 많은 기저귀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저귀를 사러 이마트 같은 데 갔대요. 큰 데를. 근데 이제 몇 개를 큰애 거 이제 몇 개를 사니까 10만 원이 넘더라는 거야. 근데 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정말 많이 들어갈까 그러면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냥. 그랬더니 그쪽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일제 씨가 모처럼 정장을 하고 본부의 이사장실로 들어갑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내 쌍둥이를 위해 모금한 성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지. 미남이시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상당히 체감이 혼자 한 사람 키우기도 참 힘이 드는데 네 사람을 같이 키운다는 게 그 경사를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노조 위원장이 상당히 책임감 느껴도 우리 이사장님이야 우리 임직원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 직장 상사와 동료들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고맙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일제 씨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너 너무 예쁘다. 일요일 명희 씨는 여고 동창생에게 돌잔치에 갔습니다. 얼마 만에 외출입니까? 뭘 빠져? 아직도 배가 한숨이야. 찍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원래부터 스타였던 명희 씨입니다. 오랜만이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아이 참말로. 집에는 김치 떨어진 지도 한참 된 명희 씨.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시나요? 그럼요. 내 쌍둥이. 그거 잘 봤어요. 근데 너무 이쁘시다. 아, 지금 화장을 해서. 의상은 비록 선머슴 같지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수연이하고만 가뿐하게 외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혼자서 내 쌍둥이를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각 우리들의 슈퍼 아빠 일제 씨는 아기 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밥 먹고 있는데 건드려서 미안하다 이 자식아. 아내가 외출한 동안 척척 알아서 내 쌍둥이를 돌보는 일제 씨. 이보다 더 멋진 남편이 있을까요? 아기들도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사실 지금 일제 씨는 점심을 과자로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젯밤도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아주 피곤한 상태고요. 그런데 TV에서는 먹는 광고만 나오네요. 남의 속도 모르고. 돌잔치에 갔던 명희 씨가 친구들을 몽땅 끌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내 쌍둥이를 보고 싶다고 했었죠. 저런. 배고프고 피곤한 일제 씨 막내 상의를 안고 고온히 잠들었다가 인기척에 놀래 일어났네요. 지나가는 아기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아기 엄마들. 하물며 친한 친구의 아기를 볼 때면 육친의 정 못지않은 각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이 일제 씨는 아무 말 없이 옆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하나씩 정화 하나, 나 하나 데려가래. 정화는 딸 주면 되건데 지네 아들 주면. 뒤차로 도착한 친구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주인이 나와보지도 않으니 민망해진 명희 씨. 남편을 깨웁니다. 마지못해 일어나기는 했어도 인사는 건성이네요. 아내의 친구들과 언제나 허물없이 지내던 일제 씨가 이날은 웬일인지 내외라도 하듯이 겉돌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손님들이 사온 기저귀를 옮겨놓고 친구들 앞에서 희낙낙인 명희 씨를 바라보는 일제 씨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챈 친구들이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안녕. 태어난 채 웃고는 있지만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실컷 수다를 떨려고 했던 명희 씨는 남편 때문에 친구들이 급히 가는 것 같아 속상한 눈치입니다. 신랑 내가 초밥 사왔어. 초밥 싸왔어. 아씨 니나 먹었나? 안 먹어? 안 먹었나? 안 먹어? 어? 생각보다 화가 많이 난 것 같네요. 그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명희 씨. 왜 그려? 하지 마. 왜? 어쨌게? 마누라고 뭐 잘못한 거 있어? 졸려 죽겠어 저리 가. 정말 명희 씨도 슬슬 화가 납니다. 허구한 날 집에서 애만 보는 마누라도 있어. 무슨
다른 남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줄 알았는데 일제 씨도 별 수 없군요. 도끼. 일제 씨, 화난 척 하지 말고 빨리 와봐. 내가 다 알아. 시? 평소 먹는데 약한 일제 씨. 말이 이상하네. 그런데 유혹이 안 넘어가네요. 안 먹어 쉬라고 그랬어 시방? 그냥 뭔 일이 있어서 나오는 사이에? 구석이라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 먹을 거 없던 게 오늘 어제 오늘 일이야? 왜 새삼스럽게 그래? 처음엔 배고프고 피곤해서 화가 났지만 이제는 얼렁뚱땅 넘겨버리려는 아내의 태도가 더욱 못마땅한 일제 씨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딸네 집에 내려가셨던 어머니가 2달 만에 수행원들을 이끌고 나타나셨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잠시만요. 한 7개월 된 것 같지. 시어머님에게 여전히 막내딸처럼 구는 명희 씨. 봐봐 엄청 컸지? 잘 키웠다는 칭찬을 기대하며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응, 딸. 허벅지 살찐 거 봐. 그런데 2달 만에 내 쌍둥이를 만나는 어머니는 어째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보다도 덤덤하십니다. 너무 예뻐하면 부정이라도 탈까 삼가시는 걸까요? 이건 들어요. 그러네 딸이가. 땀을 펄펄 흘렸다. 아니 저 며느님 안 보고 싶었어요? 작은 자. 막내 며느님?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안 보고 싶었어. 나도 안 보고 싶었어. 하여튼 한마디도 안 지는 고부간입니다. 여기 예. 무엇이 나빴어? 무엇이? 피부치가 아니라고 해도 요 고물거리는 것들이 왜 안 이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 며느리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허리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말로만 이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불어 덤덤하게 대하시는 것일 겁니다. 정들까 봐 무서워서요. 못이요. 흐뭇해요? 뭘까요? 나딱 쳐다보고. 어허 왕누나 께 늦은 점심을 먹다가 어머니를 맞은 명희 씨. 불쌍하게 먹고 앉아 있었네. 며느리가 먹던 밥상을 보며 어머니는 기가 막힙니다. 해산한 지 100일도 안 된 며느리 몸 걱정도 걱정이지만 특별히 더 잘 먹을 것 같지 않은 아들도 걱정입니다. 애 5 데리고 무슨 반찬을 얼마나 해먹겠냐 생각은 하지만 어머니는 속이 상합니다. 엄마 있으면 뭐냐? 배를 5만 원 먹고 다 하는데. 그 길로 시장에 나간 어머니, 비서 겸 감시원인 외손녀 정주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안 돌보고 내 쌍둥이네 일해줄까 봐 큰딸이 딸려보낸 겁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배추김치 떨어진 지도 꽤 된다고 하니 생각 같아서는 김치도 담가주고 이것저것 반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 감시원이 무서워 그렇게는 못하고 어머니는 아쉬우나마 아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줄기만 삽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뚝배기에 계란찜도 하고 냉동해 놓았던 조기도 구웠습니다. 식사하세요. 반찬 또 있었어. 수술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셨지만 끊어진 허리에 못을 여러 개 박아놓은 어머니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이건 불만 언제면 지가 알아 다 있는 거잖아. 이거 소금간을 하기 때문에 네가 한 거 다 이거 하나 있잖아. 처음 해본 계란찜인데 잘 되었다고 명희 씨가 생색을 내자 소금 간한 것밖에 한 게 뭐 있냐고 일제 씨가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 수연아 맛있냐?
맛있대 선생님. 아니 어머니가 오시면 왜 마누라 흉을 못 잡아서 야단이죠? 김 달라 김 좋아. 어머니가 얼른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네요. 간이 잘 맞는다며. 부추가 몸에 좋지야. 어쨌거나 두뇌에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맛있게 먹네요. 어머니가 무치시면 부추 무침 하나도 왜 이렇게 입에 맞는지. 그새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일제 씨, 명희 씨에게 빈 그릇을 내미네요. 밥을 2그릇 먹는 것이나 평소 같으면 스스로 밥을 펐을 텐데 아내에게 빈 그릇을 내민다거나 하는 것도 어머니가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전날 밤에 하늘이가 보채서 잠을 거의 못 잔 명희 씨는 진땀이 다 납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온 조카가 아기를 잘 봐서 도움이 되네요. 퇴근을 한 큰형이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큰아버지도 내 쌍둥이가 오랜만입니다. 넷 중 가장 개성 있게 생긴 강희, 큰아버지가 인물평을 합니다. 엄마 닮은 것 같아? 일란성 쌍둥이인 바다와 사디, 일명 쌍쌍 브라더스가 이중창을 합니다. 목욕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저녁 먹고 식곤증이 몰려올 때쯤 하루 중 가장 큰 행사인 오남매 목욕 시간입니다. 아기들 목욕은 아직도 일제 씨가 시킵니다. 큰애 수연이 때부터 해오던 일이죠. 수연이는 내 쌍둥이 목욕이 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씻겨서 내보냈더니 하도 때를 써서 방법을 바꾼 것이죠. 피곤해서 하루 좀 거르고 싶다가도 일단 목욕을 시키기 시작하면 아기도 아빠도 행복해집니다. 수연이는 물론이고요. 부자지간에 이런 유대감을 언제 또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일제 씨 목욕시키는 솜씨는 프로급입니다. 큰아빠가 눈 맞췄어? 씻고 나서 분 바르고 새 옷 입고 말쑥해진 조카를 보면서 큰아빠는 흐뭇합니다. 언제 클까? 삼남 이녀, 5남매의 목욕을 다 시킨 후 일제 씨는 목욕탕 뒷정리까지 합니다. 아기들이 입었던 옷들은 목욕물에 담궜다가 일일이 손빨래를 하고요. 아기들의 피부를 생각해서 매일 삶기 때문이죠. 아내를 돕는다는 생각이었으면 시키는 거나 대충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씨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끝까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덕분에 내 쌍둥이들은 늘 보송보송하지요. 아무것도 없네. 그동안 명희 씨는 걸레질을 합니다. 끼니는 대충 때워도 걸레질은 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답답하기만 한 어머니. 한량 기질이 다분했던 막둥이가 장가든 지 3년 만에 이 무슨 신세입니까? 너 주부 습진 걸리겠다. 아이고 벌써 걸렸다네요. 농담이겠죠? 허리가 온전치 못하니 도와줄 수도 없고 두고 보자니 마음이 애려서 견딜 수가 없고 어머니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제 씨도 덩달아 비가 맺이는 눈치입니다. 손으로 비빈 아기 옷을 삶아서 세탁기로 헹구면 빨래 끝. 널고 개키는 것은 명희 씨가 합니다. 아이고, 눈을 안 봐야
기운도 없고 분위기도 그렇고 명희 씨도 말이 없네요. 평범했던 일상이 어머니가 오시니까 갑자기 비극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어머니 곁에 앉은 일재 씨. 어머니 마음을 위로는 못 해드릴 망정 그의 기름을 붓고 맙니다. 너 손 큰일 났다. 이거 안 나서 고습진 걸렸다 우리. 이게 이거 다 안 났는다. 형님은 재미있다는 눈치인데 손바닥을 내밀고 있는 일재 씨와 어머니는 심각합니다. 내 자식들 빨래니까. 괜찮아? 엄마는 속자 죽겠는데. 지 새끼가 어쩔 수 없죠. 해야 돼. 어렸을 때 모르는데 습진 걸려 벗겨진 손. 내 쌍둥이 아빠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계속 벗게 돼. 이튿날 내 쌍둥이네는 좀 특별한 일이 있는 날입니다. 제일 먼저 온 손님은 내 쌍둥이들의 의상 코디라고 할 유아 의류업체 직원입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의상을 준비해 온 것이죠. 허벅적대지 마라. 베네 쪼거리만 입던 아기들에게 색깔 있는 옷을 입히니 큰애들 같네요. 이리 주세요. 할매가 못 주지. 주세요. 이거. 벌써부터 한 미모하는 딸 하늘이에게는 바지 위에 특별히 잠바 스커트까지 입혔습니다. 우리 주제는 거네. 할머니보다 엄마가 사촌 누나 정주가 직접 만든 이름표를 내 쌍둥이들에게 달아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방송 출연을 하는 날입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초음파로 모습을 공개하기 시작해서 태어나는 순간에 9시 뉴스에 출연을 했고 일거수일투족이 5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에는 이력이 난 내 쌍둥이이지만 방송국 스튜디오로 가서 1시간짜리 아침 방송에 출연을 한다는 것은 또 특별한 일입니다. 나 진짜 신발도 신을 게 없네. 코끼리 발처럼 부었던 게 빠지기는 했지만 발 크기가 늘어난 명희 씨. 예전에는 참 이렇게 날렵한 샌들도 신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신어보기는 하는데 발이 중간에 걸려버리네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봐도 맞을 만한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어.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신발 타령을 하는 명희 씨가 한심한 일재 씨. 구두 신으면 되지. 누가 들어가냐고요. 운동화 신어.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지만 그렇다고 안 맞는 구두를 신을 수도 없고 운동화는 신기 싫고 가서 나가서 사신 들어가서. 옷 없다, 신발 없다. 일재 씨도 언짢지만 지갑을 들고 나간 명희 씨도 기분이 엉망입니다. 돈부터 찾아야 되겠다. 응? 지갑에 돈도 없어요. 돈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속상해? 그냥 방송국 나가는 날인데 왜 속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려고 하니까 마땅히 입을 옷도 없고 시다 신발도 없고 그래서 짜증나. 수연이 나았을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멋쟁이 소리를 듣던 명희 씨였습니다. 저기 제 발에 맞을 만한 신발 제 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이즈가 몇이에요? 45 신는데 지금은 팔에도 더 붙어지지 않을까. 50 사이즈는 사야 되는데 50 사이즈가 몇 개밖에 없는데 50 사이즈가. 괜찮아요? 뭐 어디 가셨나요? 이 많은 신발들 중에 설마 맞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권하는 얄쌍한 신발에는 발가락이 3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근데 신겠습니까? 발은 크면서 투박한 것은 싫은가 보네요. 애기 잘 자라요?
예, 잘 커요. 명희 씨 팬이 여기도 계셨군요. 잘 커. 예. 대견해. 대견한다. 대견까지야. 시어머니가 그냥 뭐 이뻐하시지? 그럼요. 시어머님이 반대하셨던 것까지 기억하시네요. 참 알아보는 사람이 많군요. 그럼 언니 말에 맞는 거 없어요. 네. 맞는 거 없다는 말에 상처를 받을 만도 하건만 씩씩한 명희 씨 직접 신발을 찾아봅니다. 맞아요. 내 발에 맞는 신발도 있네. 근데 너무 웃긴다. 신데렐라가 요리 구두를 신었을 때도 이만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어울려요? 결국 명희 씨에게 맞는 것은 넓적한 꽃무늬 슬리퍼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앞으로 타겠까? 신발 사러 간 명희 씨를 기다리다 못한 식구들이 제작진이 가져온 차에 타고 있습니다. 방송국 구경을 하기 위해 큰형님네 조카인 창은이와 슬기까지 와서 차 안이 꽉 찼습니다. 명희 씨 뭐 했어요? 수요금 냈어요. 오늘까지. 기다려. 오늘까지 내야 되거든. 안 내면 연체료가 8,000원인가 붙어요. 일제 씨 또 화났어. 잊어버렸어. 아유. 뭐 때문에 화났대요 또? 미리 내지. 누가 놀면서 안 냈나? 요즘 부쩍 화를 자주 내는 일제 씨입니다. 쇼해요 쇼. 다 챙겼어? 별 식구가 이거 우리 빨리 탔어? 아 예뻐. 그 정신에 이게 나와? 그런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로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던데 차는 어느새 일산으로 들어섭니다. 걱정도 잠시. 지난밤 밤새 내 쌍둥이와 씨름한 부부는 어느새 긴장도 다 달아나는지 깊은 잠으로 골아떨어지고 맙니다. 겹치기 출연하는 스타들이 원래 이동하는 차 속에서도 토막잠을 잔다더니 일제 씨와 명희 씨도 꼭 그렇습니다. 아침엔 날씨가 괜찮았는데 일산의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설 때는 비바람이 심했습니다. 비록 낡은 임신복의 슬리퍼 차림이지만 역시 명희 씨는 여유가 있네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은 오히려 이 특별한 출연자들을 대하는 사회자와 스태프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수만한 맨얼굴로 촬영에 임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명희 씨. 그러나 이날은 전문가의 솜씨로 화장도 했습니다. 일제 씨는 한쪽에서 열심히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대본에는 질문과 예상 답변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화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명희 씨와 일제 씨는 세트 뒤에서 양팔에 아기를 하나씩 안고 등장할 순서를 기다립니다. 감동적인 출산 당시의 화면이 먼저 소개가 되고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일제 씨와 명희 씨가 내 쌍둥이를 안고 등장합니다.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어머니. 좋으세요? 좋으세요? 흐뭇하지? 내 쌍둥이가 나왔고 방송국까지 올 줄은 누가 알았어? 안 그래? 흐뭇해. 그런데 큐를 받자마자 하나가 울기 시작하네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방송에 출연한 아기답죠? 역시 아기 아빠인 사회자가 우는 아기를 능숙하게 명희 씨에게 안겨줍니다. 울었대요. 밖에서. 저는 이거 명희 씨는 수술실 밖에서 눈물 짓던 남편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네 쌍둥이들과 함께 녹화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하늘이가 그만 녹화 중에 응가를 한 겁니다. 네가 드디어 똥을 쌌구나. 수연이는 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카메라가 다른 사람을 잡고 있는 동안 사회자가 하늘이를 데리러 나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녹화는 계속됩니다. 방송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의도된 모습만 보여주죠. 녹화는 끝났습니다. 비록 남편은 주부 습진에 걸렸고 명희 씨는 신을 신발이 한 켤레도 없으며 나날이 서로 짜증만 늘고 있어도 행복이 가득한 집처럼 보이면서 말이죠. 방송국 나들이를 하고 온 오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좀 지치기는 했어도 기분들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카 창훈이는 오늘 하루 방송국에서 사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안고 다니고 저 데리고 와야 돼. 완전 전쟁 치렀네 전쟁 치렀. 슬기, 너 나무 먹을까? 부녀회장 15년 경력의 어머니는 당신 며느리가 보통은 아니라는 것을 재천명하십니다. 뭐가 대단해 언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나저나 대단하다고. 어떻게 대단한데요? 어쩌냐면 아니 넌딴 사람한테 봐라. 차장님이 뵀으면 그냥 뭐 말할게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그냥 어른들이 지혜라기도 안 지고 그냥 다 이기먹고 놨던 게 대단하지. 근데 진짜 우리 외숙모 얼굴을 보면 진짜 천하태평이야. 다 치고. 아니 근데 솔직히 대책도 없었어. 아시다시피. 근데 낳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아요. 운전면허 찍어 뭐? 그래요. 모든 식구들의 소원대로 일제 씨는 담배도 끊었고 직업상 꼭 필요한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운전면허 시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남매 아빠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엄마 갖다 줘. 야 이놈 새끼야. 야 수연 엄마. 얘 데려가. 아유, 애나 어른이나 공부하는 유세는. 덕분에 명희 씨는 두 몫으로 아기를 봅니다.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제가 안 부르고 혼자 이러고 있죠. 슬기야, 너 얘나 좀 안고 있어라. 이렇게 안고 가슴에다 푹 안아줘. 조카 슬기도 제법 아기를 잘 안습니다. 옛말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있죠. 하루 종일 혼자서 내 쌍둥이를 보다 보면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제 씨는 방문 굳게 닫고 공부에 여념이 없나 봅니다. 웬걸요? 기습적인 폭우로 며칠째 야근을 한 일제 씨는 잠들어 버렸네요. 주세요.
형님네가 슬기와 창훈이를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쌍둥이가 심하게 울고 슬기와 창훈이까지 아기 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훈아. 뭐. 언제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애기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얘가 말을 안 들어. 방어치도 내다 여기다 갖다 놔. 어머니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하나 배고파 죽는다고 난리고. 요즘 들어 아기들이 부쩍 보챕니다. 귀가 트였기 때문일까요? 한 명이 울면 또 한 명이 따라옵니다. 완전히 사중창이지요. 진짜 하늘이 정말 오토다 오토. 언니 또 흔들면서. 명희 씨가 격리 작전을 써봅니다. 그중 차분한 바다를 조용히 두어보려는 것이죠. 이미 우유도 다 먹고 잘 시간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유병을 물려보는 명희 씨. 손끝에는 초조함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나마 옆에 강희가 울기 시작하자 들고 있던 우유병을 고민형으로 개어놓습니다. 우유를 먹이더라도 꼭 안고 먹이라는 수유의 제1계명을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워서 그래 더워서. 그러니 종종 우유병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꼭 배가 고파서 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아달라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희 씨는 우유병 물리는 것 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먹어. 옳지. 하나 더 갖고 와. 미안해. 가장 손을 많이 탄 하늘이는 안아주어야만 울음을 멈춥니다. 앉아고 안 하면 달래. 먹지도 않고. 그래. 잠깐만. 배고파. 배고파요? 아직 저녁도 못 먹은 명희 씨. 가족들 저녁상 보랴 혼자 목욕시키랴 또 계속 울어대는 내 쌍둥이들 때문에 여태 저녁 먹을 틈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직 빨래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는 아기를 던져버렸다는 신문에 날 법한 얘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몽도 끝은 있는 법이죠. 하늘이가 마침내 잠이 들었네요. 것도 공주과인데 제가 공주같이 크려고 하는데 옆에서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자꾸. 무슨 협조를 안 했죠? 지 뜻대로 다 해줘야지. 우유 먹고 싶으면 먹여줘야 되고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줘야 되고. 근데 어떻게 자기만 봐줄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많으니까. 지 푼수를 몰라. 그러니까 야가 지금 혼자 태어난 줄 알아. 언니 뭘? 지 푼수를 몰라. 푼수가 혼자 어떤데요? 태어나지 못하려고 넷이나 탈고 나와. 셋이나. 훈수공주 하늘이가 우는 건 언제나 이렇게 엄마 손을 꼭 잡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평범한 다른 아기들처럼 말이죠. 날마다 겪는 이런 전쟁 속에서 눈물 겹도록 씩씩한 명희 씨는 찬밥에 김치라도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보기엔 초인적인 인내심과 함께 체력도 요구되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몸매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올여름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죠. 덕분에 시설관리공단 목동 지하차도에서 근무하는 일재 씨는 거의 매일 비상근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도 많았고 곳곳에 배수구가 역류하여 물난리도 심했죠.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집수장이나 배수구를 관리하는 것이 일재 씨의 일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빗물에 흘러온 쓰레기들이 배수구를 막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일이 쓰레기를 주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 동료들은 일제 씨가 좀 변했다고들 합니다. 좀 많이 우울해진 것 같아요. 좀 그전같이 좀 쾌활하고 뭐 만사에 좀 적극적이었었는데 적극적이긴 한데 좀 많이 좀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좀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저희들이 좀 가슴 아픕니다. 토요일이라 일제 씨는 일찍 퇴근합니다. 아빠 왔어? 명희 씨는 완성해 두었던 커튼 덮개를 꺼냅니다.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커튼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임신 중에 떠서 걸어놓은 커튼의 덮개를 네 쌍둥이를 낳고 나서 완성한 것이니 참 대단합니다. 스스로도 대견한 명희 씨. 아 신랑 저쪽으로 더 감아야 되는데. 네. 일제 씨 부인이 대단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말도 안 듣는데. 저쪽으로 감아야 된다니까. 일제 씨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감아줘야 돼. 이쪽 너무 많이 남았잖아. 그런데 일제 씨는 다시 달자는 말을 못 들은 채 합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데. 신랑 자꾸 박으면 어떡해. 그만해. 이게 웬일입니까? 네 쌍둥이를 낳은 후 일제 씨는 집에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 물론 나도 안 좋지만 붙으면 싸울 것 같아 오늘. 그래서 오늘은 참기로 했어. 커튼을 달자마자 밖으로 나선 부부. 그런데 영 분위기가 서먹합니다. 이게 제가 근무하던 회사랍니다. 명희 씨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부엌 가구 설계를 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아무도 없지만 진작에 부탁해 놓은 강목을 가지러 온 것이죠. 며칠 전부터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일제 씨가 통 틈을 내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는데 네 쌍둥이 빨래는 매일 나오고 집안에다 빨래를 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해가 날 때 옥상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벌써부터 빨랫줄을 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빨래가 이렇게 걸리나? 이렇게? 그런데 함께 일하다 보면은 좀 풀어지려니 했던 일제 씨 기분이 영 풀어질 기미를 보이질 않는군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전에도 가끔 부부싸움을 한 적은 있어요. 둘 다 불같은 성격이라 크게 다툰 적도 있지만 곧 화해하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두 사람 사이가 싸운 것도 아니고 안 싸운 것도 아니고 꼭 장마철에 덜 마른 빨래처럼 찜찜합니다. 보세요. 일제 씨는 먼저 휙 내려가 버렸네요. 저녁살을 씻는 명희 씨 얼굴이 어둡기만 합니다. 빨랫줄 메고 내려온 일제 씨가 찬밥을 먹으려고 해서 더운 밥 해줄 테니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밥그릇을 던지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일제 씨는 오늘 하루만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달아달라 빨랫줄을 매달라 비록 전부터 해주마 약속한 일이었지만 왠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찬밥이라도 먼저 먹고 자려고 했더니 이번엔 더운 밥 될 때까지 기다리라니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명희 씨는 일제 씨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운 밥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하나 승질머리 하고는. 어쨌든 어머니도 계시고 해서 꼭 참기로 한 명희 씨지만 남편이 내던져 이가 빠져버린 그릇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은 일제 씨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찬밥을 덮어놓으며 명희 씨는 곰곰 생각해 봅니다. 일제 씨의 불만이 도대체 무엇인지. 언제나 함께 해주는 남편 때문에 명희 씨 네 쌍둥이 키우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서름이 복받칩니다. 왜 이래? 안 타오려고 그랬는데. 성질이 그래. 다가 금방 타가지고 있어. 알면서도. 그런데 바다를 안고 억지 잠을 청하던 일제 씨, 아기들 우유를 타러 나와서는 뭘 어머니가 하지 마. 부엌일을 거두시던 어머니에게까지 큰 소리를 냅니다. 명희 씨는 이 난데없는 사태가 믿어지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거 누구 거냐? 그거 아들 거.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싶은 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일제 씨 역시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면 어디론가 홀홀 날아가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루하루가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7 식구의 가장으로서 있는 힘을 다하려고 하지만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명희 씨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일도 더 많이 하죠. 그것을 알기에 일제 씨는 차마 불평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담고 있으려니 더욱더 불만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라. 어머.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쓰리지만 쉽게 풀고 싶지 않은 일제 씨. 밥 먹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누구 편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씨가 집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밥도 안 먹고 무슨 공원에 가? 배 안 고파요? 점심도 라면을 때웠으니까.
생각을 하나 뺐어요 오늘. 아침은? 아침? 응. 못 먹었지. 사실 밥과 관련해서 일제 씨는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 쌍둥이 때문에 밤잠을 못 자니까 아침을 하기 힘들고 장을 보거나 반찬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오늘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아 우선 당장 지금 배고파가지고 미치겠는데 그럼 밥 먹지.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그럼 뭐 밥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밥 있는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배추김치 좀 사다 놓으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안 사다 놓는 것입니다. 김치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꽤 되죠? 갓김치가 아직 있었기 때문인 거죠. 갓김치 먹고 있었으니까 요즘 계속. 갓김치 안 좋아해요? 세연이 엄마 왜 김치 안 사온 것 같아요? 아무 장모님 올라오면 가져올 것이다. 그걸 믿고 그런 건데 난 그게 싫다 이거야. 반찬값 아끼려고 김치가 올라올 때까지 버티자는 명희 씨가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껴봤자 얼마나 더 잘 산다고 아끼냐 자체가. 아, 김치 떨어지면 사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지가 못 담그면은 사다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김치가 되게 먹고 싶었나 봐요, 제시가. 자꾸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김치가 있어야 맛있지. 그래요. 김치는 있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치 못 먹었다고 이렇게 화내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말고도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쌓였던 것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모든 거라고요? 에휴 막 몇 가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 좋죠. 그 시각 명희 씨는 분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아니 그게 승질낼 일이에요 솔직히?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 먹는 거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봐봐.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 자식 새끼가 밥도 제때 못 얻어 먹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찬밥 대가리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꼭 누가 하나 오면 더 안 되니까 아주. 안 그래요? 근데 일지 씨가 쌓인 게 많은가 봐. 쌓인 게 뭐가 많아? 얘기하라 그래. 뭐가 많이 있어요? 자기만 힘든가? 그냥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쌓인 게 많다니 명희 씨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일지 씨 성격이 좀 다혈질인가 봐. 나도 만만치 않는 다혈질입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성질 닮아가지고 한번 욱해 그냥. 남자 성격이. 못 참아. 그 상황을 못 참아. 참으려면 고도의 그 노력이 필요해 정말. 약간 참느라고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억울해서. 뭐가? 아 그냥 이튿날 모처럼 날이 겠습니다. 명희 씨와 다툰 후 화해를 하지 못한 채 출근한 일제 씨. 회사에서 내가 육수를 갖다 엄청 흘리는데 흘리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완전 탈진 상태라고 집에 가면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애새끼 울어대고 뭐대고 짜증 날 수가 없어. 날 수밖에 없더라고. 집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나만의 진짜 자유를 좀 갖고 싶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다 할까요? 집안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사는 네, 남편들도 어떻게 세상살이가 힘겨운데 일제 씨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은 동료들과의 회식 실컷 취할 작정입니다. 술도 제대로 못 드실 거 아니야. 그런 자리 가면. 아니야 오늘 진탕 마셔볼 거야. 그 시각 명희 씨야말로 땀을 줄줄 흘리면서 혼자 아기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는 아기에게 얼른 우유병을 물리고 개어놓은 다음 급히 자리를 뜹니다. 그녀에게는 울면서 기다리는 또 다른 아이가 있거든요. 엄마가 해줄게. 깨졌네. 아프죠? 아프죠 좀. 좀 닦고 약 발라줄게. 사실은 이제 만투돌이 되는 수연이가 엄마 손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 사이 안방에서는 다시 울음소리가 납니다. 개어놓은 우유병이 빠졌군요. 엄마 품에 안겨 먹을 수 있었더라면 이런 서름은 없었을 텐데요. 여기 아파? 어른 하나에 아기 5. 명희 씨는 어린이집 부모와 똑같은 수준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퇴근도 없고 교대해줄 동료도 없다는 거죠. 누워서 먹어. 뛰지 말고. 빨래 받아와야 되는 거지. 아기가 5이니 그에 따르는 일도 끝이 없습니다. 우유병만 해도 하루에 30개 이상 씻어야 하죠. 며칠 동안 계시던 시어머니와 조카도 내려가시고 모처럼 해가 났다고 명희 씨는 큰 빨래까지 해치웠습니다. 일제 씨와 함께 매놓은 빨랫줄 덕분에 잘 마른 빨래를 거두며 오늘은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벼릅니다. 받아놓기만 해. 받아놓기만 해. 내 쌍둥이 출산 이후 일제 씨는 동료들과 별로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맨날 쌍둥이야. 하루 저녁쯤은 내 쌍둥이를 잊고 싶었던 일제 씨.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앞에는. 오늘만큼은 집에다 늦는다는 전화도 안 하고 마음껏 취하기로 작정했지만 표정이 별로 즐겁지는 않은 것 같네요. 새로 빨아서 보송보송한 깔개 위에 아기들을 눕혀놓고 저녁 준비를 하는 명희 씨. 배요? 오늘 점심도 그냥 건너뛰긴 했는데. 고파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찬도 없는데. 그래도 신랑이랑 같이 먹어야. 그치. 같이 먹어야 뭐 좋아요?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반찬도 없는데 달랑 혼자 또 먹으면 또 짜증낼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러고 왜 살아야 돼. 사실 오늘 명희 씨는 몸살기가 있어서 입맛도 이렇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온몸이 쑤셔서 수연이에게 어깨를 좀 주무르라고 해보는데 그렇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손가락에 힘을 팍 퍼줘서 해봐. 보시다시피 수연이는 포도에만 마음이 가 있네요. 약 기운에 잠시 졸고 있는 명희 씨. 내 쌍둥이 출산 후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나마 한꺼번에 30분 이상을 내쳐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한 번 끼긴 그래서 내가 안 가지. 에휴, 압력밥솥이 귀엽고 명희 씨를 깨우네요. 아이고 깔아. 하나가 깨서 울면 꼭 또 하나가 따라서 같이 우는데 이제 5kg에 육박하는 아기들을 한 팔로 안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처럼 엄마 품에 안겨보는 행운도 잠시. 왜? 너 머리 쑤셨어? 양팔에 아기를 안았으니 우는 수연이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요. 그 아빠는 왜 이렇게 안 한다냐? 지금 몇 시야? 8시 가야겠다. 하루 종일 혼자서 내 쌍둥이를 돌보다 보면 그야말로 남편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빙빙 걷도는 수연이 역시 같이 놀아줄 아빠를 기다리죠. 뭐라고? 우리 딸도 너무 안 된 것 같아. 얘네들한테 막 매달려 있어가지고 얘 한 번 제대로 안아줄 시간이 없잖아요.
아기 때 거의 땅에 내려놓지 않고 길렀던 수연이. 그래서 더 안쓰러운 겁니다. 이거 안 하지 않느냐? 형님들. 우리 최소장을 좀 투자해. 어지간히 술이 오른 일제 씨 골치 아픈 집안일은 까맣게 잊었는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녹차 많이 나와. 아, 선배님 녹차 맞지? 녹잔. 그런데 동료들이 소주 넉 잔을 한꺼번에 권하네요. 내 쌍둥이 아빠라고요. 술자리에서조차 내 쌍둥이 아빠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첫째 담배를 끊었잖아요. 담배 끊었어요. 벌써 끊은 지 벌써 한 2주 됐어요. 담배. 쌍둥이 낳기 전에는 입이 가만히 안 있었어 제가. 아니 쌍둥이 낳고 나서부터는 입이 무거워진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야.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힘들어요. 네 맘대로. 그래요. 졸지의 이녀 삼남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일제 씨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졌겠습니까. 딱 하면은 우리 이제 딸내미, 아들내미, 아들 하나 부수 맞다. 근데 아 여기 딸 아들 뭐 시켜야 돼? 술이 많이 취한 일제 씨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좀 받았어? 자차는 안 시켰어. 내가 제일 미안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우리 수현이 엄마야. 애들보다 나를 먼저 챙겨주는 건 바라고. 근데 나를 먼저 챙겨주는 것보다도 또 우리 애들, 우리 자식들 챙겨주는 건 바라는데 어떤 데 보면은 참 그래요. 우리 수현이 엄마 너무 그래요. 나도 내가 와도 당신 왔어. 그러고 말고 진짜 그래요. 우리 수현이 엄마 고생할 때만 당신도 고생하고 나도 진짜 미치겠다. 요즘 우리 내 쌍둥이 하나 달기는 뭐 하나 울고 당신도 진짜 여기 없다는 거 안다. 근데 나도 미치겠다. 나도 직접 살아야 여보 사랑한다. 뭐야? 너무 있잖아. 정말 사랑해. 동료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에 일제 씨는 전화를 합니다. 몰라. 그리고 명희 씨에게 오랫동안 못했던 말들을 고백합니다. 너도 있지. 너 술 저기 고생하는 거 아는데 어제 성질내서 미안해. 이제 출발할 거야. 여보야 사랑해. 알았어. 응. 아! 뭐래요? 우리 신랑 왜? 술 한 잔 거하게 먹고 어저께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대요. 진짜 이래서 녹아요, 내가. 술 취한 남편 때문에 혼자서 아기 목욕을 시켜야 할 판인데도 기분이 좋은 명희 씨. 방 안에서는 수연이가 우는 동생을 달래줍니다. 아빠, 문 앞에 가 있어, 수연아. 아빠. 엄마 대신 아기 보랴, 아빠 마중하랴 바쁜 수연이. 아유, 인사 연습까지 열심이군요. 점점 더 술이 오른 일제 씨, 몸도 잘 못 가누네요. 오케이. 아빠 뽀뽀. 밥 먹는데도 아까 그 남편 기다리느라고 여지껏 밥도 못 먹고 화날 법도 한데 명희 씨는 오늘 너그럽습니다. 여보. 나 머리 아파.
애기 여섯 좀 관 좀 해라. 씨. 지금 일재 씨는 아내의 6번째 아기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야 이수연 너 이거 꺼내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는 마. 왜? 뭔일 저질렀어? 일로 봐. 아우 지금 봐 지금 갈 형편인가 이 양반아. 여보야. 왜? 일로 봐. 아이고. 어제 있지? 아. 포기했잖아. 알았어. 뽀뽀. 사랑해요. 정말 애를 6 데리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못 살겠어. 정말. 이튿날 자기가 만들었대. 전날 일재 씨가 술에 취한 바람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하지 못한 명희 씨. 대신 남편이 술자리에서 했다는 인터뷰 테이프를 들어봅니다. 그러고 말고. 그럼 뭘 원해 나한테? 그런데 웃으면서 보던 명희 씨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네요. 참 미안해 내가. 아니야. 남편의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눈물에 명희 씨의 마음은 봄눈 녹듯합니다. 왜 우냐고요? 명희 씨는 요즘 남편이 하도 화를 잘 내기에 자기만 힘든 줄 아나 하고 야속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알면서도 하냐고. 사실 명희 씨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 거예요, 진짜. 그 회사에 가서 그 사람들 부딪히고 일하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내 주머니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도 직장 생활을 해서 알지만 이 돈 버느라고도 힘든데다가 또 집에 오면 마누라 쨍쨍거리지, 새끼들 5 쨍쨍거리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진짜 나도 150% 내 그 능력 한계를 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씨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쌍둥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과 남편의 젊음 그리고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힘만으로 내 쌍둥이를 기른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이 내 쌍둥이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박물관.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러 가면서 10분 총정리를 들여다보는 일재 씨. 아 죽겠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떨리네 이제. 요즘은 일찌감치들 운전면허들을 따니까 나이 든 응시생은 맨 아주머니들 뿐입니다. 사실 일재 씨는 도로 순찰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었었습니다. 뒤늦게 면허 시험을 보려니 좀 쑥스러웠죠. 그러나 내 쌍둥이가 태어난 후 병원이라도 가려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응시를 하긴 했는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몰라 떨어질 것 같아. 떨어졌다. 떨어졌어. 진짜야. 몇 점 나올 거야? 점수 안 나올 것 같아. 몇 개나 틀린 것 같아. 낙방을 자신하는 일재 씨. 모르겠어. 점수 안 나올 것 같아. 떨어져. 내 장담해. 100% 떨어진다니까 이거.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컴퓨터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응시생 중 대학생 1명과 일재 씨가 참관인으로 뽑혔습니다. 공무원이자 유명 인사라고 뽑힌 것인데 자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일재 씨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죠. 참 앉아 계시고요. 필요하셨네.
그래. 공부 해보신 거 맞아요, 진짜? 몇 번이세요? 내가 그랬죠. 공무원이 그 기본적인 어떤 법에 대한 상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턱걸이 하다시피 겨우 합격한 일제 씨. 감독관들이 더 기뻐하네요. 평상시 생활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저 점수 기계 분량이에요. 잠깐만 이일재 씨 맞죠? 112번 박종임 씨 계세요? 112번 박종임 씨. 예. 96점 최고 점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죠? 네 쌍둥이 아빠 되시는 분이요. 네 쌍둥이 아빠 되신 분이 시험 보러 오셨는데 예, 이일재 씨입니다. 이일재 씨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박수 한번 쳐드리자.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빠 가버린다. 며칠 후 일요일 아침 명희 씨가 가족 나들이를 위해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네요. 옷 안 입을 거야? 야근을 하고 조금 전에 퇴근한 일재 씨는 수연이 옷을 입힙니다. 피곤하죠 지금. 어제 잠 못 잤으니까. 야간하고 거의 못 자니까 피곤한데도 함께 데리고 나간다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또 처제가 언니 좀 바람 좀 쐬라고 시간을 지가 또 내주는데 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웃는 얼굴로 데려가야지. 웃는 거 봐,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언니만 데리고 외출하려는 것도 모르고 예쁘게 웃는 하늘이. 요령을 빨리 가르쳐. 안 오늘의 부모는 이모인 영선 씨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아침에는 직장으로 저녁엔 대학으로 바쁘게 다니느라 조카들을 별로 봐주지 못하고 있죠. 여기도 있고. 그 저기 그 얘들 이불 펴고 그냥 밑에다가 쫙 깔아. 더 잘 놀더라. 알았어. 니들과의 한 판을 오늘 하는 거야. 무슨 깡으로 4명을 다 보겠다고. 언니가 불쌍해 보여서 그랬겠지 뭐. 그래요? 얼마 전에 대판 하더라고요 둘이. 뭐 대판까지는 아니지. 그것까지는 아니냐? 이 여자 아유 장난. 왜요? 내 솔직히. 홍보를 하는데 아주 그냥 피하고 싶더라고 나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있어야 되겠다. 갔다 올게. 아이고. 영선 씨가 보기에 언니와 형부를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하루 아기 보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헷갈리면 귀를 보거라. 아니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같이 움직이면 돼. 뭘 같이 우유병이랑 얘랑. 동생은 수연이까지 맡기고 둘만 오붓하게 어디 멀리 좀 갔다 오라고 했지만 세 식구가 찾은 곳은 가까운 여의도였습니다. 오늘만은 무남동료 외동딸이 부럽지 않은 수연이 호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수연이를 위해 세 식구는 수족관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이가 물고기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펭귄을 보고 수연이는 덤덤한데 어른들이 더 신기해하는군요. 수연이는 물고기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수연이가 여태까지 본 물고기는 사실 어린이집 가는 길에 있는 횟집 수족관 속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구경도 좋지만 명희 씨는 피곤이 몰려오나 봅니다. 돌고래 쇼 보라고 수연이 무등을 태운 일재 씨. 아빠들은 나오면 고생이죠. 남들 눈엔 딸 하나만 둔 신혼부부로 보이겠죠? 눈이 안 떠져. 왜 눈이 안 떠져? 눈이 막 감겨. 해는 눈 있지. TV 드라마 주인공처럼 다정하게 앉은 세 식구. 더 줘? 이러다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줘? 아해 걸려 그냥. 쫙딱 걸려. 과자 한 봉지를 나누어 먹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있지. 졸리면서도 기분 좋아. 졸리면서 기분 좋다. 나도 졸려. 졸리면서 기분이 좋아. 그런데 집도 걱정돼.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한없이 괴롭던 것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자 나의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쌍둥이들이 모조리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까지 먹여야 하는 명희 씨는 더 바빠졌죠. 다른 아기들은 그냥 감기인데 셋째 강희는 모세 기관지염이라 걱정입니다. 꿀꺽 해봐, 꿀꺽. 기침도 심하고 가래도 끓고 코도 막혀서 숨도 잘 못 쉬는 강희. 부부가 힘을 합해 다시 한번 잘해보려는데 강희가 병이 나자 명희 씨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세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덩치도 제일 크고 잘 먹고 잘 자고 순한 강희가 병이 난 것은 순전히 엄마 탓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변덕스러운 날씨 탓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강희가 여기 누워 있었는데 나 나갈 때는 비가 안 왔거든. 그래서 그냥 갔지. 여름이니까 문 열어놓고. 근데 그냥 간 사이에 막 갑자기 막 소낙비가 잠깐 내렸는데 이 비바람을 강희가 다 맞은 거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갓난쟁이들만 집에 두고 나가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임을 명희 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희 씨는 비바람이 들이쳐서 강희가 병이 난 후에도 계속 수연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집을 비우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대로 뭐든지 혼자 하려는 수연이. 그러나 아기들만 두고 온 명희 씨는 마냥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신데요 또. 일어나 엄마가 신겨줄게. 더워 죽겠다 빨리 가야 돼. 번쩍 안아서 내려놓고 싶은 것을 꼭 참는 명희 씨. 엄마가 가방 들어줄게. 싫어? 만 2살. 첫 번째 반항기에 접어든 수연이 고집도 가방 메고 보통은 가라, 넘습니다. 수연아. 말고. 어? 메고 가자. 어? 싫어? 싫으면 관둬라. 급한 마음에 수연이를 들쳐업습니다. 빨리. 아가 울어. 빨리 올라가. 수연이 네가 올라와. 엄마 올라갈게. 빨리 올라와. 큰 길까지 들리는 아기들 울음소리에 명희 씨의 마음은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것이 뭔 일이야 이것이. 이거 먹고. 누워만 있는 아기들이 엄마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명희 씨는 혼이 다 나갑니다. 아참, 수연이는 어떻게 됐죠? 빨리 들어와. 신발 네가 벗어. 수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서 잘 올라왔네요. 명희 씨는 비 오듯 하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우유를 탑니다. 이럴 땐 인도의 여신처럼 팔이 여러 개 달렸다면 다 안고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우유를 먹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는 안고 주고 엄마가 이렇게 막 그 눈도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먹다가 정말 정서적으로 정말 그 불안전하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연이 하나를 기를 때만 해도 육아책에 써 있는 대로 온갖 좋은 것은 다 해주는 엄마였습니다. 이건 우리 수연이 입던 우주복이에요. 왜 빨았냐면 타임 상자에 넣어놓으려고. 그 어렸을 때 자기 그 보통 베네쩌고리들은 다 엄마들이 보관을 하잖아요. 한 개다 두 개. 저도 베네쩌고리를 이제 보관을 했거든요. 하나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 외출할 때 처음 입었던 그 우주복이에요. 의미가 있는 우주복. 덜 말랐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내 쌍둥이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겨우 입히고 씻기고 먹일 뿐 안아주지도 못할 거면서 내 쌍둥이를 낳은 건 너무 무책임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애기들한테 가서 얼르고 그래요. 아가 그러면서. 수연이가 동생 낳기 전에도 그랬나요? 아니 안 그랬죠. 물론. 동생 낳고 난 다음에 변화된 상황이랄까? 수연이가 동생들을 본 후 달라진 점은 또 있습니다. 너무 누르면 아야. 평소에는 업어달라는 얘기도 안 하던 아이가 업어달라지. 누가 조금만 서운한 얘기하면 막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얘한테도 충격이지 뭐. 갑자기 동생이 4명이 생겼다는 건. 응가 안 했는데? 응가 할 때 필요한 거야. 갖다 사실 주세요. 수연이 선생님은 명희 씨가 내 쌍둥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보는 수연이가 달라지는 모습이나 명희 씨가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이게 하나씩 다 이렇게 못 안아주잖아요. 그렇지. 스킨십이 어려워. 그런 네, 제한점이지. 그게 안타깝다. 어떻게 해줘야 애들한테 참 더 좋을까? 글쎄 뭐 내 생각하기는 동시에 4명을 다 안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제 1번 하늘이를 내일은 집중적으로 뭐 2번 바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킨십이 없이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금 곤란해. 거의 이제 하늘이가 제일 많이 찡거려서 얘를 제일 많이 안아주는 편이거든요. 그 강희 같은 경우는 거의 잠만 자. 지금은 아파서 조금 찡거리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그 안아주는 시간이 그래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뇌의 발달이 거의 완성되는 생후 2세까지는 아기를 많이 안아줄수록 정서도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며 머리도 좋아진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쌍둥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 안아주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4명은 어려우니까 하루하루 다른 아이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마다 힘들 텐데 전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너무 지나친 씩씩함이 엿보여요. 내가 지금 보는 사람도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힘든 걸 아는데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실제로 4명을 동시에 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 쌍둥이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아이가 아플 때는 주로 그냥 엄마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잖아. 이게 오후에 한 3-4시간 정도 도와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명희 씨라고 그동안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위에는 힘들다는 말조차 잘 안 했습니다. 왜 그 열이면 진짜 9명 반은 다 낳지 말라고 했잖아요. 날 보고 갑자기 또 목이 막혀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뭐 좋게 말하면 조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나한테 그 가슴에 비수를 박은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꺾고 났잖아요. 꺾었다고 좀 이상하다. 그랬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났으니까 숟가락이 어디 갔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뭐 정말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낳지 말라고 했는데 너 낳았으니까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들이 들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혼자 손으로 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보려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수연이 얼른 준비하고 병원에 갔다 와야 하는데 도와주지를 않네요. 아가리 다 울잖아 지금. 한번 병원에 가면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내 쌍둥이만 두고 나갈 수가 없어 자원봉사자를 청했는데 아유 너무나 상큼한 여학생이네요. 네. 비와서.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인가 보다. 네. 딱꼭지래요. 이미 한 달 전에 병원을 통해 연락을 해왔던 여대생. 그런데 아기 안는 폼도 어설프고 딸꾹질만 해도 논란이 어떻게 아기를 맡길지 걱정이네요. 이렇게 하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어라? 그런데 이 남학생은 뭔가 아는 것 같네요. 안 먹는다는 거 아니야? 수연이는 내가 데리고 업고 갔다 와야지. 응. 업고 데려다 주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고. 데려가자 그래갖고. 얘가 더 잘 봐가지고. 아니. 한 달 전쯤에 제가 연락했는데. 네, 병원에 가서 들었는데 그 메모지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아직까지는 할만했거든 혼자서. 예. 근데 이제 정말 병원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손이 모자라는 거야. 돈을 좀 찾아가지고 가야 돼. 5,000원이면 수연이 병원비는 되겠다. 저가 지금 병원에 갈 거걸랑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 좀 잘 좀 봐주세요. 아기를 기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아기가 아픈 것일 겁니다. 혼자 힘으로 연년생 아기들을 기르는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명희 씨는 병원에 갈 때 나머지 아기들을 봐줄 사람이 없고 둘 이상이 가야 할 때는 어떻게 데리고 가야 할지 난감합니다. 한 번 밖에 나간다는 것이 연희 장애인 못지않게 어려운 일인 거죠. 학생들은 아기 보는 게 그저 재밌기만 한 표정이네요. 마지막 방송분에 그 부부 언니랑 오빠 잠 못 자고 막 이러는 거 보고서는 좀이라도 도움이 돼주고 싶어서 저는 뭐 학생이니까 자금적인 문제는 도와줄 수 없고요. 손은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를 잘 봐가지고 아기 잘 보는 남자친구까지 활용하는 여학생의 자원봉사 정신 A 학점감입니다. 조카가 넷이나 있다는 남학생은 일제시 못지않은 선수네요. 예. 어느 날 저녁 내 쌍둥이 내의 가장 큰 고민 한 가지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게 그냥 오네. 비싸죠 기저귀가. 그럼요. 아유. 종이 기저귀를 가져오겠다고 한 기저귀 업체에서 드디어 기저귀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아유, 오신다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기저귀가 솔직히 우유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기저귀 업체 직원은 받는 명희 씨 못지않게 행복한 표정이네요. 원래 주는 기쁨이 더 큰 법이죠. 그래요. 내 엄마가 너무 좋아. 앉으세요. 예. 아기 엄마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수연이는 어느새 대리점 사장님에게 안겨 있네요. 많이 컸어요. 이만하면. 처음에 얼마나 작았게. 그때 TV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일주 동안이라도 더 버텨야 된다고. 그럼요. 제 동생이 사실은 쌍둥이 낳았거든요. 아들, 딸 쌍둥이에요. 근데 둘만 돼도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왔네.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해서 일제히도 서둘러 퇴근을 했습니다. 한 달에 1,200장, 최소한 30-40만 원은 드는데 정말 한시름 놓입니다. 정말 힘든 걸 봤는데 TV를 봤는데 그러니까 7월 달인가 봤는데 저희도 애가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회사에서 기저귀가 나와서 그거를 애들이 3년 정도는 기저귀 쓰거든요. 그 3년 동안에는 무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윗분들도 그걸 보셔가지고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기저귀 지원, 물론 홍보가 첫째 이유겠죠. 그러나 내 쌍둥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 9월 1일은 내 쌍둥이 100일이었습니다. 부안에서 명희 씨 친정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오셔서 단체로 미장원에 갔습니다. 농사일이 한참 바쁘실 텐데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명희 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잔치집답게 북적거리는 집안, 뉴스 카메라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내 쌍둥이의 전속 의상 담당 업체에서 특별히 가져온 백일 드레스와 헤어밴드가 영 불편한 듯 몸부림을 치네요. 어디 하나를 찾아봐요. 그러나 다 귀찮다는 하늘이에게 할머니는 준비해 오신 금반지를 귀엽고 끼워주신 후에야 내려놓으십니다. 아이고 손가락 무겁겠네요. 수연이가 얼른 반지가 들었던 빈 봉투를 주워서 들여다봅니다. 도대체 뭔데 동생들만 하나씩 주는 거야? 수연이는 급기야 금반지를 뺀 빈 스폰지를 손가락에 끼고 놉니다. 그때 집 앞에는 차 한 대가 와서 서더니 흥분의 박 속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바리바리 집안에다 부려놓네요. 이 상자들이 다 뭐죠? 베이비웨이컴이라고 유아 사이트, 그러니까 유아 관련 전문 사이트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우연히 방송에서 내 쌍둥이 듣고서 도와드릴 거 없나 하다가 저희 제휴사 중에서 일 드는 데들 그래서 뭐 아기 업고 나갈 때 쓰는 캐리어하고 기저귀 회사와의 연결도 주선해준 유아 전문 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말 백방으로 제휴사의 협찬을 얻어냈습니다. 심지어 생수까지요. 아유, 내 쌍둥이네는 9월의 크리스마스네요. 뭐요? 근데 이거는 다 주고 옷을 안고 차에 탔어요. 카메라맨의 연출에 따라 차를 타고 백일 잔치를 할 장소로 떠나려는 부부. 명희 씨는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까지 곱게 차려 입었네요. 이거 저기 과장님 탔어. 그런데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 혼자 방황하는 수연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용케 엄마 아빠가 탄 차를 알아낸 수연이가 문고리를 잡아다닙니다. 아유, 어른들이 정신이 없어서. 한테가 앞으로 수연아 이쪽으로. 이쯤 되면 울고불고 할 수도 있으련만 수연이는 참 침착하네요. 큰딸 챙기. 제일 챙길 게 우리 큰딸인데 큰딸 챙겨야지 그러면. 누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쫓겨나는 건 강희예요. 강희는 사촌 누나 정주에게 안겨서 다른 차로 뒤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0일 잔치는 3살 때까지 네 쌍둥이들의 옷과 유아용품을 제공하기로 한 업체에서 열어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커플도 왔네요. 인사말 적은 것을 들고 다니며 바쁜 일재 씨. 먼저 방송, 신문, 잡지의 취재진들을 위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야외 촬영 같은 거죠.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에서 나온 개그맨이 사회까지 보는 가운데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다음 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산 손 들었어요. 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나서 2년 4개월 빨리 태어나서 찻밥된 공주가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100일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00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늘, 바다, 강, 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는 말이 있지만 누구를 위한 100일인지 내 쌍둥이들은 힘이 듭니다. 평소 성격대로 하늘이는 짜증이 하늘로 솟구쳐 울어버리고 바다와 산이는 몸을 가누느라 무진해 쓰는데 강이만 점잖게 앉아있네요. 하늘, 바다, 강, 산.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렴. 잔치는 곧 끝난단다. 그러고 나면 힘든 날들이 시작될지도 몰라. 그러나 너희들 뒤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단다. 7번째라며요. 7번째인데도 뭐 몇 명이나 그러니까 몇 넷쌍둥이나 이렇게 매스컴을 탔겠어요. 안 탄 사람들은 더 힘들었겠지 정말. 지난번에 그 용인에 그분도 얘기 들으니까 정말 애들 우유가 없어서 누룽지를 이렇게 갈아서 먹였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진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 아주 행운이라고 봐야지. 네, 행운이라고 봐야지. 안 그랬으면 뭐 행운이고 말고요. 각계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 쌍둥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헌신적인 남편의 사랑으로 태중의 내 쌍둥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죠.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어떻게 내 쌍둥이를 기르냐는 가족들의 반대도 많았고요. 아이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면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졌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서 내 쌍둥이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아기들은 건강했지만 할머니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재 씨는 산모와 아기들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힘만으로 내 쌍둥이를 돌본다는 것은 한 가정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른은 지치고 아기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지금 누군가가 내 쌍둥이를 가졌다면 행운만을 믿고 낳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쌍둥이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마음 바르게 자라기까지는 행운이 계속되기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일지라도 그 바람은 마찬가지겠죠.